저축은행, 대출이자 1조 원의 비밀, 금융사가 져야 할 법적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컸던 숨겨진 이유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 외에 금융회사가 본래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까지 대출자에게 떠넘겨온 저축은행들의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에게 부과한 법적 비용이 지난 5년여간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돈을 가장 취약한 계층인 대출자들에게 사실상 이자처럼 물려왔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비용 전가의 실태와 규모. 저축은행들이 대출이자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법적 비용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631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금액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였습니다. 전체 법적 비용 중 예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5.9%, 금액으로는 7,313억 원에 이릅니다. 그 외에도 교육세와 지급준비금 등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항목들이 대출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비용 전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저축은행들의 실태도 공개되었습니다. 지난해 법적 비용을 기준으로 볼 때 OK저축은행이 6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BI저축은행이 475억 원, 페퍼저축은행이 145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OK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5년간 예금보험료만 2,243억 원을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규모가 비슷한 경쟁저축은행보다도 약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본질. 서민 부담 가중과 불합리성.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지점은 비용 전가의 대상이 되는 대출자들이 대부분 고금리에 시달리는 중저신용자라는 사실입니다. 저축은행의 주 고객층인 이들은 이미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공적 의무 이행 비용까지 떠안게 되면서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예금보험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 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즉 이는 금융사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며 당연히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용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출자,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불합리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0.4%가 시중은행 0.08%보다 현저히 높다는 항변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를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향후 전망과 당국의 조치 요구. 더욱이 앞으로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납부해야 할 예금보험료 역시 조정 과정을 거쳐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현행대로 저축은행들이 예보료 인상분을 또다시 대출 이자에 전가한다면 서민의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모범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마무리.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저축은행들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 이 불합리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약 1조 원 규모의 법적 비용 전가 문제는 단순히 이자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정의와 서민 보호라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신속함과 실효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